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뭔가 피해를 당했다 뭐 이랬는데 흥분하지 않을 부모는 그렇죠. 네. 사실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부모니까. 그래서 감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본인이 엄마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어느 순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SNS에 친구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속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무의 두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정말 궁금하고 걱정됐던 이야기들 좀 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지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법무법인 창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최하나입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두 분이 같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소재, 이런 주제의 책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알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궁금해하실 저희 독자님들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은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예요. 우리 아이가 SNS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도 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SNS는 낯선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모른 채로 아이들이 SNS 세계에 던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나 어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방을 하는 그런 지침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고,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실 부모님은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변호사 엄마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내 아이의 SNS에 관한 책을 주제로 잡으신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책을 기획할 때 이수지 변호사님 먼저 책을 쓰자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치원생 엄마였고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이들이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SNS가 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저희 큰애가 유튜브에 뭔가 저격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대상자가 와서 자기 해명하는 글을 남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경계심이 생각보다 없고 남들에 대한 평가도 가감없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거든요. 어른들이었으면 저한테 명예훼손 아니냐 이런 상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속였다, 아이템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말들을 가감없이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웹소설 작가를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한 건이 있었는데 20명이 SNS를 통해서 불법으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부모들은 아이가 형사고소가 되면은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이 SNS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SNS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저희 책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게 성범죄랑 학교폭력 문제예요. 실제로 애들이 SNS를 통해서 성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학교폭력이야말로 애들이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이 매체이니까 네. 학교폭력 문제도 늘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이 이런 사례들도 보시고 또 실제 사건을 맡아서 하시고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른들이 좀 합의가 필요하겠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요즘 사실 살인 예고 글들이 너무 네.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막 경찰들이 배치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한 글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장난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SNS를 하고 온라인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가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뭔가 익명성에 기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네. 이런 글들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SNS에 대해서도 좀 연령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3세부터 17세까지는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논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이렇게 좀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제 좀 그래도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 좀 어떤 기능을 넣으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이제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다, 그리고 내 아이만 잘 간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내 아이를 지키려면 결국 내 아이만 간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한 법제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인 엄마는 일반 엄마들 그리고 다른 직종의 엄마들에 비해서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고 이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자녀와 대화하시거나 자녀를 지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가 뭐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법에 대해서 사실 말할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법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SNS 생활이나 생활 태도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언제든 SNS에 기재하는 글은 몇 년 뒤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좀 유명해진 사람도 과거에 어떤 글을 썼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그 글을 쓸 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남길 때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지도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SNS로 본인이 글을 남길 때도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 친구가 글을 남길 때도 많아요. 친구가 SNS 메시지로 서운하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고, 단톡방에서 무시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서 서운하거나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속상해할 때 엄마도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의도는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 아이도 뭔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고, 어른 입장에서는 사실 두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알겠는데. 우리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의미였을 것 같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미였을 것 같다. 네. 뭐 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네. 같이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의 생각이 뭔지 좀 표현하게끔 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네. 저는 법률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할 때 사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더 잘하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본인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것처럼 아이가 어떤 상황이 닥쳤고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걸 본인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남들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네. 표현력을 좀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사실 선생님 강의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게 네.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게 본인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 짧은 영상, 짧은 글에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세대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건을 하면서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피해 당했다라는 거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말을 못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른한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상처로 남아서 이게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해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괴롭혔는데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이제 엄마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얘가 누구를 괴롭혔다 그러는데 아들은 안 그랬다 그러고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랑 자식 간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이혼한 가정이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결혼 생활은 좀 잘 안 됐지만 네. 아이는 되게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 마음은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학원 열심히 가라.
숙제 열심히 해라 잔소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가 자기를 학대한다. 이제 아빠는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진짠가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머.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나한테는 사랑인데 딸한테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로서 아이한테 아이가 힘든 일을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가 나한테 좀 친구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잔소리를 안 하려고 네. 또 이제 공부를 시킬 때도 습관을 만들어서 이제 루틴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네,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대화에 힘쓰시는 어머님들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몇 학년부터 써야 할까요? 써도 될까요? 사줘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첫 세대 부모라서 그래요. 맞아요. 선배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해서 또 한번 사주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시거든요. 두 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11월에 생일이 돼요. 이제 그날 사주겠다. 아우, 이제 네. 약속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이게 사실 몇 살부터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사고 싶어서 알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한테 빌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몇 살부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서 생각한 거는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다. 늦출 수 최대한 있으면 늦출 수 네. 있는 대로 늦춘다. 그래서 제가 준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아, 네. 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본인이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영상도 찾아보고 네. 어떤 활동들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활용을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못 깔게 했고 네. 스마트폰은 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이 전체 공지를 톡으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본인이 소외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친구랑 또 얘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학교 생활에 좀 지장이 되는 정도가 되니 그때 가서는 이제 SNS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허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와 언제가 좋겠다가 아니고 아이가 이게 없으면 좀 학교 생활이나 친구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겠다. 이런 시기로 좀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NS 활용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이가.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아이의 SNS를 알아서 하도록 두시는 편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불시에 한번 관리나 관찰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후자 쪽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은 두고 있어요.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일단은 하는 활동을 두고 보지만 불시에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활동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 좀 빗대서 이러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정도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은 본인이 엄마 말을 잔소리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어느 순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SNS에 친구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속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아이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다 보면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요. 너무 적극적인 경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대표적인 SNS가 사실은 이제 카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바로 부모님과 관계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 요즘 가장 핫한 게 인스타그램이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을 지금 뭐 한 초등 4, 5,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너도 나도 다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 궁금해요.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네. 인스타그램을 하냐 마냐로 사실 아이랑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아이한테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친구들과의 소통은 카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요즘엔 또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DM으로만 DM으로만 대화를 네. 하는 거예요. 카톡이 네. 조금 후지다고 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트렌디하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는 뭐 일상을 올리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은 DM을 톡
톡처럼 거의 맞아요. 메신저 수단으로 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면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좀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신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한번 빠지는 순간 아이들이 일상이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SNS라는 또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조금 위험한 사례들이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들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여중생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학교에는 자기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이 그렇죠. 없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자기와 비슷한 음악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났다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네. 걸 보면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SNS를 비롯해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 우리 아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 네,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까 참 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보셨을 거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례도 보셨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뭔가 피해를 당했다, 뭐 맞았다, 뭐 따돌림을 당했다 이랬는데 흥분하지 않을 부모는 그렇죠. 네. 사실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부모니까. 그래서, 네, 부모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뭐 울기만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네. 그렇게 감정이 이제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두 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감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아이들은 때로는 이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좀 상처받은 게 한 1 정도였는데 부모를 보니까 맨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10의 피해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모가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 뭐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의 피해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좀 자신의 피해를 왜곡하거나 이제 가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이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실 수밖에 없지만 네. 내 감정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다시 또 상처를 받고 더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랑 결국에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네. 이제 논의를 좀 해보셔야겠죠.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잘 없어요. 아이의 뭐 노출 영상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라고 네. 했을 때도 이걸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뭐 가해자를 잡아서 처벌시키는 게 중요한지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라든지 방통위에다가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내려야 될 거고요. 처벌이 중요하다. 그러시면 사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걸 캡처를 해서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경찰에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또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째 보면 피해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일단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해자 부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가해자로 지목당했을 때의 태도와 가해자로 판단받았을 때의 문제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해자로 지목받았을 때는 가해자도 좀 억울해하는 면도 있거든요. 지목받았다고 해서 모두 가해자가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억울한 마음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적반하장식으로 그렇죠. 가해자인데도 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또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비난 때문에 아이에 대한 비난으로 뭔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내 편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의 확인은 아이의 말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와 상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만 믿고 사건이 진행이 됐다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나 아이가 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이게 법률적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지겠다, 이런 정도까지 조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률 상담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걸 조기에 수습을 해야 할 텐데 네.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크게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잘못을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큰 일로 번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섣불리 가해자인 우리 아이가 연락을 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직접 연락하는 것들보다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뭐 아이가 쓴 자필 사과문 같은 건 전달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좀 얘기하는 것도 좋거든요. 여기서 개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아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부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어딜 찾아가면 되나요? 상담.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지 소아정신과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잖아요, 두 분이. 초등학부모님들께 이 부분은 좀 꼭 조심하세요, 혹은 아이들을 꼭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지, 뭐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둔 부모는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 덜 고생하죠. 그리고 좀 더 빨리 문제가 수습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있어서도 좀 미리 알아두신 분과 알아두지 않은 분은 이제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고생하는 정도,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로 끝날 수 있게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방학도 끝났으니까 부모님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기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저희 책을 보면서 좀 공부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SNS를 너무 재밌어하는 그 심정을 저도 알겠는데 저도 너무 저희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초등학생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럼요. 그런데 예쁜 건 예쁜 건데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다. SNS를 계속한다. 유튜브 영상 계속 본다면 사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문제거든요.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뭐 좀 어머님들이 고생이시겠지만 SNS보다 더 재밌는 활동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야외로 나가고 뭐 캠핑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도 사실 시간만 나면 또 보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영상을 보는지 뭘 하는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SNS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리고 저희 책에 그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기 이런 코너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든지 엄마가 내 허락 없이 SNS에 내 사진 올리는 거 괜찮을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대화도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온라인 안에서의 아이가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들 그리고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엄마 변호사로서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많은 책들 여러 가지로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